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바이두의 부정적인 뉴스, 중국 로컬에서 나왔던 뉴스 토대로 해서요. 한번 바이두 관련한 팩트 체크 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할 때 거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이두를 보기만 했는데요. 어느 정도는 균형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두에 대한 나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이 헤드라인을 토대로 먼저 보면요. 바이두 홍콩 2차 상장에도 자구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재차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투자를 장기 투자 관점에서 콰이쇼우 투자를 했는데 이 콰이쇼우가 2분기 주가가 폭락하면서 고점 대비 거의 80% 수준까지 떨어진 현재 상황이고요. 2분기에 상당히 낙폭을 키웠던 콰이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한 채 바이두가 순손실을 기록한 것이고 현재 바이두는 시가총액이 반년 만에 반토막이 난 수준이 됐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팩트 폭행하는 기사로 팩폭하는 기사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관련된 내용 보면서 반박할 부분은 반박을 하고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기사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대중들이 얼구심과 함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로보카 소개가 최근에 이 세계총회, 그러니까 AI 세계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와 공동으로 개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리에농 바이두 CEO가 로보카라고 해서 컨셉카를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분석이고요. 사실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은 2017년 우리 국내 매체를 토대로 나온 AI 도입, 노동계 거부감 극복이 관건이다. 이렇게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던 법이란 걸, 있었던 일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법령을 발표해서 인공지능 부문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발전 계획 소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문구를 하나 보게 되면요. 슈즈 징지라고 해서 디지털 경제, 그 다음에 인터넷 금융이니까 핀테크,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이러한 관련된 신기술, 첨단 기술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더욱더 생태계가 커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영미권의 매체가 우려하는 그런 규제 강화 부분이 아니라요. 일부 섹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이 표면적으로 글지나 문구가 나와 있지 않으면 제한을 하지 않고 이 산업 전반적인 그 흐름에서 키워주겠다는 그런 심산을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두 주가는요, 쉬지 않고 내림세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윈드라고 해서 중국에서 많이 보는 이 플랫폼이 될 것이고요. 금융 관련 플랫폼. 이 소개로 해서 2월 제가 한번 이제 추적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월 달 바이두 주가 뉴욕 조정장 연동했습니다. 3월에는 잘 알고 계신 이 빌황의 아케고스 펀드, 아케고스 이제 패밀리 오피스에서 운영했던 5배 이상 이제 레버리지를 쓰면서 이 마진콜 사태가 나왔고 반대 청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던 게 3월 이제 중하순의 흐름, 5월 달에는 금리 인상 우려, 이제 테이퍼링 우려나 아니면 미중 갈등이라는 이 대외적인 요소들, 그러면서 5월 달 역시 하락, 7월 달에는 디디 출싱이라는 중국의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가 뉴욕 증시 상장했는데 중국 당국의 괘씸죄에 걸리거나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이슈가 터지면서요. 7월 달에 역시 하락했고 8월 달 사교육 시장 규제 그러면서 사교육 시장의 시총이 거의 8, 90% 이렇게 증발해버리는 상황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법령 발표했는데 이제 법치국가라고 하는 시진핑주의, 시진핑 주석의 그런 법을 강조하는 이제 법학 박사 출신 이 시진핑 주석의 이제 법치국가 발전 방안 그런 식으로 법령이 발표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 녹록지 않은 주변 분위기 속에서 이 바이두의 주가가 상당히 연동되면서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가 하락은 회사 실적과 연관성을 갖췄다는 설명인데요. 순손실이 보면 2분기에 5억 8,300만 위안, 2019년 4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순손실을 기록했던 바이두였습니다. 콰이쇼 투자로 인한 손실액이 31억 위안, 1분기에는 이것이 이제 주봉 차트가 될 것인데
이게 쿠아이쇼 주봉 차트입니다. 2월 달에 홍콩 증시 상장한 이후로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갔다가 2주 정도 올랐다가 417.8 홍콩 달러 고점을 찍고서 쭉 내려오는 것이 흐름이었고요. 이렇게 보면 이 상장을 시키고 나서 이 의도적으로 이런 흐름을 알고서 상장을 시키고 뭐 디디 출신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상장을 하고 돈을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시기를 잘 찾지 못한 이 콰이쇼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에는 237억 위안 순이익을 기록했던 바이두인데 이번에는 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콰이쇼 주가, 투자를 했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콰이쇼가 주가 하락하면서 손실을 기록한 것이 가장 주된 2분기 실적,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상당한 변동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바이두는 지난 2016년 콰이쇼 지분 투자로 지분율 3.78% 기록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콰이쇼는 지난 2월 5일 홍콩 거래소 상장했는데요. 5거래일 만에 417.8 홍콩 달러 기록을 해서 이 발행가인 115 홍콩 달러보다 3배 가까이 폭등한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시총이 1조 7천억 홍콩 달러 기록했는데 이제는 3천억 홍콩 달러 조금 넘는 수준까지 하락해서 거의 시총의 80%가 증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엔진 토대로 해서 광고 수입 창출하는 그런 핵심 사업의 매출이 하향세라고 소개하는데요. 동영상 스트리밍 자회사 업체인 이 아이치 역시도 바이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 표를 보게 되면 광고 수입이 2019년 819억, 보면은 2018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819억 1200만 위안에서 2020년에는 728억 4천만 위안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이렇게 꼬집어서 소개하고 있고요. 수익 비중으로 보면은 이 광고 영업의 수익이 거의 91%, 2016년 91%에서 이제 68%, 2020년에는 68%까지 거의 5년 만에 이제 거의 23%포인트가 하락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 요인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수치만 보게 되면 이게 사업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구나. 바이두가 사업이 좋지 않구나 하면서 조금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겐 우려감을 낳을 수 있는 수치가 될 것인데요. 어쨌든 바이두는 All in AI라고 하면서 AI 사업에 전면적인 투자를 약속했고 자신들의 사업 방향을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스마트 클라우드 등 이 다른 사업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이 힘을 조금 더 에너지를 비축해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바이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력 광고 수입에서는 이제 정체되는 양상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겠고 이 부분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상반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낮게 됐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치 상반기 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아이치는 상반기 매출액이 156억 위안 매출액, 2분기 회원 수는 1억 이제 620만 명 수준으로 1분기보다 90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76억 위안으로요. 1분기보다 5% 감소해서 조금 추세적으로 1분기보다 2분기가 조금 부진했다는 점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순손실이 그렇게 하면서 26억 6,400만 위안. 그래서 아이치라는 이 자회사가 바이두에게는 조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기보다는 조금 돈을 갉아먹고 현금 흐름을 막고 있는 좋지 못한 기업으로 한번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두는 지난해 11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분야에서는 중국 1위 하고 있는 플랫폼인 YY 라이브를 인수를 추진했는데요. 최근에 나온 소식에서 인수가 상호 간의 그런 결정이나 사실 검사 검토 과정이 조금 늦춰지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악재로 해석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가 조금 나쁘게도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또 이 YY 라이브라는 곳이 지난해 매출액이 99억 5천만 위안 2019년보다도 9.2% 감소했다고 해서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정체되고 있다. 성숙기에 돌입한 그런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 그런 업황 자체에서 조금 성장성이 아니면 수익성이 정체되고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용 측면인데요. 2분기에 바이두가 매출 원가가 159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이제 판매비 관리 비용 57억 위안, 29%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트래픽 증가, AI 사업 판매 비용 증가, 사업망 확대 및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원인이라는 설명이었고요. 매출 원가는 2016년 352억 위안에서 2020년 551억 위안까지 오름세이고 매출액 대비했을 때 비중은 50% 이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 비중은 최근 6년 내 보면은 50에서 52% 정도 되고 예외적으로 2019년도에 58%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판관비 비중은 15.4%에서 15.4%에서 21.3% 정도. 그리고 와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그래도 18% 정도 전후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액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다른 경쟁업체 대비해서는 아직 시장 내에 존재감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매출액, 점유율 등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한참 못 미친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바이두의 올인 AI 전략이 쓴 후에 4년이 지난 지금 바이두가 드디어 봄날을 맞고는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춘티엔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2분기 클라우드 서비스가 71% 증가, 이에 따라서 비광고 수입이 50억 위안이며 전년 동기보다 80%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두가 지난해 92억 위안, 알리바바는 400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거의 2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 알리바바 대비했을 때 바이두는 25%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연말 중국 내에서 이 알리클라우드가 40.3% 4분기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알리클라우드는 40.3%로 시장 1위를 차지했고요. 이 밖에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강자는 화웨이 17.4%, 텐센트가 14.9%, 바이두는 8.4%로 조금 못 미칩니다. 3강에 대비했을 때 조금 많이 못 미치는 이 바이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이 18.9%. 이렇게 압도적인 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이 3강에 대비했을 때 기타 부분에 이제 퍼져 있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바이두가 어느 정도 끌고 오는지, 그러면서 이 텐센트나 화웨이에 조금 버금가면서 2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이두는 현재 로보택시 상용화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두가 2013년부터 비용에 관계없이 고급형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여전히 성숙 단계로 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속되는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서야 한다는 설명이고요. 로보택시 창샤, 창조, 베이징, 광저우 등 4개 도시 제한된 지역에서, 그러니까 도시 4곳에, 대도시 4곳에서 운행은 되고는 있지만 상당히 제한된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점, 시험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용화까지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는 지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예전의 사례를 추적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아폴로고 앱 출시하면서 차량 호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출발, 도착 지점 선택하지 못하는 등 제한된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다는 점, 완전한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6월에는 5세대 아폴로문 로보택시 출시했는데 이 차량이 비용이 48만 위안으로 이제 원마일당 1마일당 60% 비용 절약할 것이라고 바이두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년 내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월 단위로 했을 때 8천 위안 비용 나오지만 이 부분은 대도시에서는 기사들 월급보다는 낮지만 중소도시에서는 기사들의 월급이 더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2, 3년 내로 로보택시가 3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현재는 4개 도시에서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하는 수준이라고 하면서 상용화 전망이 아직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주요 인재들의 유출이 심각하다 하는데요. 다수 임원들 경쟁업체로 진출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수년 내 바이두 발전은 인재 유출로 인해서 제약이 있었다는 평가이고요. 대형 IT 기업에 있어서 인재 유출은 분명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2016년 이후에 바이두는 총 33인의 주요 인재가 퇴사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33명 가운데 12명이 창업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 시장 미래 전망이 밝다는 얘기로 해석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남을 사람 남고 이렇게 기업 간의 이적이 프로스포츠의 트레이드 그런 시장 방불케 하는 모습 볼 수 있고 그만큼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산업 전망이 맑지 않나 그렇게 다르게 한번 반증해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12명이요. 다른 IT 기업으로 이직을 했고 한편 4인은 4명은 이직 금지 기간이 그치고 그러니까 이직 금지 기간을 마치고 나서 이 경쟁사인 바이트댄스로 이직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이두 부정적 기사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면서 표를 한번 볼 텐데요. 우선 대중들의 자율주행 의구심과 우려가 있다. 이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거부감은 어느 시대든 어느 시간이든 있었다는 것이 예전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주가 하락세에 실적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부분은 사실이 될 것이지만 사실은 수급 부분과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라는 그런 리스크 부분 미중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이 객지에서 상장하고 있는 그런 조금 리스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콰이쇼우 투자 수익에 상당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콰이쇼우 변동성 확대로 순이익, 순손실 급등락한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력 영업 부분을 놔두고서 투자 수익에 바이두가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인터넷 광고 기반한 수익성 하락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AI 기반 사업체로 변혁을 공언한 이 바이두 그 제2의 창업이라고 하면서 홍콩 제2 상장하면서 그렇게 AI 사업체로 이제 가겠다. 창업의 기로 제2의 창업으로 가겠다 한 마당에 이렇게 인터넷 광고 기반한 수익성 하락한다는 부분을 완전한 악재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라이브 스트리밍 업체, 이제 중국 내 1등 업체인 YY 라이브 인수안이 있는데 이 동영상 플랫폼 당국 규제에 따른 성장성 제동은 분명 악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판관 비용 상당한데 업계 상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수치로만 보면 부정적이지만 AI 부분에 대한 장기 대규모 투자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넘어서야 하는 성장통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클라우드 사업 알리바바에 밀리고 있다. 네, 빠른 성장세인 건 맞지만 빠른 성장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만큼 여전히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한번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성장의 빠른 가속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미래에도 밀린다는 것으로 해석하긴 무리가 있겠습니다. 로보택시 상용화 맑지 않다는 기사 내 내용. 그렇지만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이 생각날 정도로 어쨌든 모든 것에는 과도기가 필요한 법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로보택시가 지금 이제 첫 술을 뜬 마당이니까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더욱더 지켜본 후에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수 임원진들 바이두 떠나 경쟁자 입장인데 다르게 보면 바이두가 인재 양성소인 것만큼 그만큼 좋은 기술 인재들을 양성했다. 이 바이두의 이 역량, 이제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자율주행이나 여러 이 스마트 전기차 부분의 업계 전망이 밝다는 것으로 중국인들 그냥 단순 쉽게 보실 수가 없는 게요. 자신들의 이제 조건을 맞춰서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상당히 다른 기업으로 가려는 이 주동적인 의사가 강합니다. 뭐 기업에 대한 충성도 그런 부분보다는 자신에게 얼마나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성장성이 얼마나 더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바이두를 떠난 임원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이 기자가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바이두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규모의 이제 이직 자금을 주면서 8억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연봉을 제시했는데 그 연봉을 제시하고 한 것을 거부하고 바이두에 남은 사례도 있다는 점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참고할 부분은 맞겠습니다. AI 부문 사업 성장성 기대감 가질 수 있는 내용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부정적 관점에서만 바이두를 바라보고 있어서 사실 바이두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기사였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만 바이두를 봤기 때문에
이 부정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바이두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중국 로컬 기사에서 나온 이 내용들 토대로 해서 이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이두 사업 동향 이제 2분기 IR 이제 자료에서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내용 간단하게 추려 보더라도요. 바이두의 성장성 기대감 많이 가지게 합니다. 바이두 6월 2030년까지 자신들의 탄소 중립 목표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은 친환경을 강조하는 중국 당국의 스탠스와 굉장히 잘 맞춰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바이두가 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20년 중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 보고서 기준하면 AI 클라우드 부문 1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통계치로 보면 2020년 4분기 기준했을 때 시장 이제 클라우드 부문의 알리바바가 1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AI 클라우드 1위는 2020년 기준 공공 클라우드 부분은 이 바이두가 1등이라는 점도 통계치에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2021년 6월 IDC 리포트 기준하면 딥러닝 플랫폼인 패들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바이두 지리자동차의 클라우드 솔루션 및 관련 장치 제공하는데 이 부분은 확장성을 기대하게 하고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푸젠성 치안저우시에 위치한 이 물처리, 이 수처리 공장에서 바이두의 AI 솔루션 활용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이 산업 한 분야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산업 이 업종, 이 섹터 단위로 해서요. 이 바이두의 AI 원천적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더욱더 기대감 가지게 하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샤오두 중국 내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 스마트 단말기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 샤오두도 바이두의 이 강점 포인트라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바이두는 기술로 인류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원천 기술 토대로 해서 여러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보여지는 결과로 예단하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이 바뀌는 패러다임, AI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인류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잠재력 가진 기업이 바이두, 이 중국 내에서만큼은 분명 바이두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변변치 못하지만, 주가 이름은 변변치 못하지만 바이두라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하나 예를 들 텐데요. 불과 2년, 3년 전만 해도 테슬라 운명의 순간 모델 3 몰락이냐 도약이나 결정, 간섭 질세가는 테슬라 머스크 재정난의 신규 자본 검토, 전기자동차 테슬라 감원 바람 2017년 기사이고요. 2019년 기사, 2018년 기사. 그 다음에 전기차 대명사 테슬라 위기일까 기회일까. 사실 언론이 테슬라에 대해서 광고를 안 붙여주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조성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3년 전 상황만 보더라도 생존조차 가늠할 수 없는 테슬라의 위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만큼 자금난에 허덕였던 테슬라인데 지금은 어쨌든 테슬라 역전 드라마는 이 회사가 오랜 기간 잠룡에 머무르면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후에 2020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서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 폭등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늘 언론 환영받지 못했던 테슬라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재정난, 감원, 위기 등 악재가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1년 만에 주가는 폭등한 상황,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 최근 흐름이 되겠습니다. 바이두는 190달러 전후 지킬 수 있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3분기에 중국 당국발 규제 강화와 함께 아래로 방향을 튼 바이두 주가가 될 텐데요. 이 홈 구단주의 압박 속에 원정 지역 관중들에게도 외면을 받는 형국이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흐름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AI 부문, 중국을 대표하는 AI 부문의 이 선도업체, 이 바이두가 길게 보면 주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의문은 이제 이 바이두라는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제어의 의문이 되겠습니다. 네, 바이두는 이 중국 공산당이 추진하는 부의 재분배, 이 공동 부유론, 그 다음에 친환경 사업,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인구구조, 고령화 사회에 따른 그런 인구구조 개편 상황, 대중생활 편의성 제고하는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중장기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익성을 위해서 공공 부문에서 이 공익성에서도 굉장히 중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바이두인데요. 그러면서 중국 당국과 스탠스를 함께 하면서 중국 당국이 좋아할 만한 부분에서 많은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바이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AI 총에서 가장 먼저 든 생각, 이 바이두 임원들은 기술자이지 마케터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언론 노출이 많은 리에농 바이두 CEO가 화술이 조금 자연스러웠는데요. 다른 임원들은 이 방송 중에 투박하지만 순수하게 이 바이두 사업을 소개하고 스마트 가전을 판매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크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점 AI 총에서 느꼈던 총평이 되겠습니다. CCTV MC인 이 사베이닝이라는 이 MC는 그나마 분위기를 잘 이끌어줘서 시청자들의 바이두에 대한 관심을 좀 모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바이두가 갈 길은 멀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가가 요동치더라도 여러 역사적인 사례를 참고하고 바이두 주가를 추적하면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바이두 종목을 대응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듯 하고요. 주가라는 이 결과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 결과를 보고서 중단기적으로 주가의 하락에서 심란해지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중장기 관점에서 적금 든다는 식으로 주가가 조금 떨어지며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수준에서 자금을 이 바이두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응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장기전이 될 것이다. 긴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종목을 트래킹하면서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주식 TV였습니다. 중간에 대본 준비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제가 나이브하게 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으니까요. 중간에 버벅인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바랍니다.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그나마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는 자료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